진행하게 된 영문과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우선 사고가 언어를 결정짓는다는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웠던 사피어 워프 가설과 같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워프 가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이론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사고가 언어를 결정한다는 생각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널리 받아들여졌던 전통적인 주장, 비언어적인 정신적 실제에 의해 생각이 먼저 행동되고 난 후 언어를 통하여 표현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곧 언어, 그러니까 사고와 언어가 같은 거라고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하는 이론인데요. 존비 왓슨에 의해 옹호되는 주장으로 언어와 사고는 동일하고 인간이 어릴 적에는 소리내어 생각하지만 인간의 성장, 발달의 감에 따라 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내면적인 말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면적인 말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각, 사고를 뜻합니다. 제가 이제 발표하게 주로 발표하게 될 이제 사피어워프 이론인데요. 그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이론인데 벤자민의 울프에 의해 널리 알려져 워프 가설이라고도 하고요. 워프에 의하면 언어의 구조는 각 언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인지체계를 가지고 태어난 어린이일지라도 상이한 언어권에서 자라게 되면 결과적으로 형성되는 인지체계는 서로 다르다고 믿는 것이 워프 가설입니다. 그죠? 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그 후에 생성되는 인지체계가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에는 두 가지 가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언어적 결정주의 가설로 언어의 본질이 사고의 본질을 결정한다고 보는 견해이고요. 다른 하나는 언어적 상대성 가설로 상이한 언어는 서로 다른 인지체계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거 저는 저희 책에는 이제 사피어워프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워프가 사피어의 제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왜 그냥 워프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피어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고 사고가 언어를 만든다, 언어가 사고를 만든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언어가 이제 사고를 결정하는 이론을 얘기할 때 주로 워프 가설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피어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워프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히려 더 심하게, 더 대담하게 가설을 발전시켰고요. 그 후에 많은 사회 언어학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도 직접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워프는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이 가설의 신빙성을 많이 높였는데요. 영문과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누이트족의 예인데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는 눈에 대한 표현이 되게 다양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휩쓸려 온 눈, 녹기 시작한 눈, 땅 위에 있는 눈, 단단하게 뭉쳐진 눈 등으로 눈이라는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언어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스노우 말고 눈이라는 걸 딱 말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형용사나 이런 걸 붙이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눈을 표현하는 단어는 스노우 하나밖에 없죠. 그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워프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런 워프의 가설은 인정받지를 못하는데요. 서로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동일한 문화적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학계에서도 워프 가설을 정확히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들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100% 이렇게 거부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던 학자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워프 가설, 이전에 제가 말했던 사고가 언어를 결정한다는 이론과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이론의 절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고는 언어를 전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언어 활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언어 역시 사고 과정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사고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보시면 그 앞에 이전에 두 가설들을 섞고 있죠. 네, 저는 이제 간단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나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존댓말이 있고 영어에는 없죠. 그러니까 영어에도 물론 뭐 약간의 높임 표현이 있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게 존댓말의 경우를 심하게 나누지는 않죠. 네, 그런 이렇게 몇 살이세요, 몇 년생이세요라고 묻는 우리나라의 관습은, 네, 그 위계서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묻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국가에서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신뢰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네, 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뒤에 이제 조현화국께서 다양한 예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자 영어영문학과 1, 2학번 조현우입니다. 앞서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워프 가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워프 가설을 뒷받침하는 언어 사용과 실제 사례를 더 알아보고, 그렇다면 워프 가설을 100% 신뢰할 수 있는지 더욱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프 가설이 적용되는 언어 사용의 예시로서는 완곡어법, 유페미즘이 있습니다. 완곡어법은 불쾌감을 일으키는 언어 대신 모호하고 우회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건데요. 같은 대상을 두고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예로서는 이 collateral damage가 있는데요. collateral damage는 군사 행동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를 가리키는 말로서 적진에게 폭격을 가할 때 주변에 있는 민간인이 함께 죽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도의적으로서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지만 부수적인 피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흘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로는 소설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일화도 워프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그 롤리타를 쓰는 작가인데요. 나보코프는 러시아 출신의 미국 소설가로 영어와 러시아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보코프가 자신의 회고록을 영어로 작성해서 출판했을 당시 출판사가 회고록을 다시 러시아어로 번역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요. 영어를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보코프는 영어를 사용할 때 떠올리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어로 된 회고록을 다시 썼고, 처음부터 다시 썼고, 그 회고록을 다시 영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위에 두 예시들은 이 워프 가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예시들이었고요. 이렇게 워프 가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많은 반면에 워프 가설을 반박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원시 부족인 이 다니족은 모든 색을 몰라와 밀리 이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몰라는 주로 이 밝고 따뜻한 색이고, 밀리는 어둡고 차가운 색인데요. 만약 워프 가설에 따라서 언어가 색채 지각 능력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다니족처럼 빈약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색채 지각 능력도 빈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너 로시가 이 다니족과 미국인의 색채 지각 능력을 비교하였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색을 제시하고 나서 나중에 그 색과 같은 색을 찾도록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워프 가설과는 다르게 다니족과 미국인이 색을 기억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워프 가설은 언어학계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기도 또 완전히 배제하지도 못하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표의 마지막으로 이 워프 가설을 다룬 헐리우드 영화 컨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소 스포일러가 있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컨택트는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함에 따라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언어학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계인들은 이제 인간이 접해보지 못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 외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제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상상하기 힘든 외계인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자 언어학자는 과거의 회상과 현재를 혼동하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는 상상력을 이용해서 워프 가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정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의 언어처럼 시제가 혼동되어 있는 언어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 미래 순서대로 인생을 경험하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사고가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우리의 사고가 시제가 나뉜 언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시제가 정해진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사고를 지배당하고 있는 걸까요? 언어에 의해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일 텐데 이처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도 같은 질문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